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동성 사당과 단군 신화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산동성은 예전부터 통일적이 활동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중국 산동성 가상현에는 무시사당이 있는 석실벽화가 있습니다. 무시사당은 서기 147년 중국 한나라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뒷날 강물이 범람하여 땅에 묻힌 이 사당은 18세기 후반에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원 때 만들어진 무시사당의 석실 화상석의 그림은 이 후석실 제2석의 그림은 먼저 그림 위, 그림 아래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 위의 것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오른쪽에 위에 있는 두 주인공은 단 한 사람만 수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녀 한 사람씩임이 틀림없습니다. 왼쪽 위와 오른쪽 중간에 서 있는 말이 끄는 두 마차는 한 마차의 진행이 계속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누구인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름 아래 즉 지상을 살펴보면 아래 왼쪽에 한 귀인과 두 무사가 있고 그들이 타고 온 마차와 두 표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건물이 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면의 중심 이 건물과 왼쪽의 두 무사를 거느리고 온 귀인과의 사이에 있는 세 개의 산봉우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세 개의 산봉우리는 즉 오른쪽 아래 산에는 날개가 없는 사람이 있으나 가운데 높은 봉우리 이것은 삼국유사에 보면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에 한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이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김재훈 박사에 따르면 천사가 들고 있는 세 개의 구슬은 풍시 형제가 주장하는 삼주서가 아니고 환웅이 받아온 세 개의 천보인을 의미하며 아래쪽의 세 봉우리는 삼위산의 태백 봉우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석실 제2석은 환인의 허락을 받은 환웅이 마차를 타고 하늘에서 삼위태백을 향해 내려오는 모습과 지상에서 환웅을 반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삼국유사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그림은 왼쪽에서 시작되는데 한 신인이 그림을 안고 세 마리의 용이 이끕니다. 앞에 용을 탄 네 사람이 인도하고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환웅이 데리고 온 무리입니다. 오른쪽 지상에서 무릎을 꿇은 두 사람과 서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들 모두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상 한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오는 환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군 신화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게 보면은 제2층은 왼쪽부터 보면 바람을 부는 풍백이 구름 위에 앉아 나팔 같은 것을 입에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공이 차에 앉아 있는데 육동자가 차를 끌고 있습니다. 내공은 두 손에 각각 망치를 쥐고 양쪽에는 북 두 개를 치고 있습니다. 육동자 대소 인물 2인이 각각 병을 한 개씩 쥐고 하나는 달려가는 모양을 하고 하나는 그 병의 물을 쏟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우사일 것입니다. 그 옆에는 쌍수령 하나가 등을 거부리고 있고 그 등 위에 한 인물이 한 손에 병을, 한 손에 채찍을 쥐고 있으며 쌍수령 아래에는 한 인간이, 이것은 상금유사,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산악 등 인간 세상의 360가지 일을 주관하였다는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당군 신화의 내용과. 이 김재현 박사는 쌍수령을 무지개로 해석한 뒤 용의 등 위에 있는 여자는 번개를 담당하는 신으로 여자가 쥐고 있는 채찍의 지그재그 모양은 번개를 의미하며 오른손에 진 병은 뇌우를 오게 하는 물병이라 했습니다. 쌍수령 안팎의 무기를 진 인물 역시 우리와 관계있는 신으로 해석, 신이 인간에게 벼락을 내는 것이 선악의 판단을 내려 형벌을 가하는 것을 여겼습니다. 한편 오른쪽 지사의 머리를 풀어에 찐 그 인간은 목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놀라서 달려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3층은 지상에서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모든 인물과 짐승 오른쪽에 두 개인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두 개인이 제3층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인 중 오른쪽 인물은 용모라보와 범이 틀림없고 왼쪽은 곰입니다. 범이나 곰이라기보다는 호인과 웅인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호인은 어린아이 손을 쥐고 있어 금석색에서는 이를 두고 두 사람을 먹는 모습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웅인은 머리와 손발에 한 또는 그 전 시대의 병정기를 쥐고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선생은 금석색에서 설명하는 호인이 아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면의 호인은 아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인이 아이를 토하는, 즉 호인의 입에서 아이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말 주체에 만들어져 현재 일본 오스카의 스미모토가에서 수정하고 있는 청동류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파리 세르누스키 박물관의 유물 한 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유물은 동물의 입에서 사람이 탄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족이나 부족이 시조가 탄생하는 김재현 선생에 따르면 호인의 입에서 탄생하는 아이가 바로 당군이라 합니다. 그는 삼국유사에서 당군이 웅녀에서 탄생하자 화상석에서 호인에서 탄생하지만 이것은 화상석이 만들어진 이후에 기록된 삼국유사의 착오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 수족의 대상이 곰을 중시하는 북방 종족과 결합해 범에서 곰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학자 니지르인 경우에도 예족이 그 고조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제3석의 3층은 당군이 범에게서 탄생하는 장면으로서 삼국유사의 내용은 북방 종족의 영향을 받아 북방계 토테미즘 범보다는 곰을 더 숭배하는 사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삼국유사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잠시 사람을 변해 그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당군 왕검이라 불렀다. 이렇게 이 곰이 그 당군을 낳았다고, 아니 범이 당군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북한학자 니지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족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그럽니다. 예족은 그 범을 토템으로 했습니다. 그 맥족이 그 곰을 토템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제4층의 화면은 전체가 농사짓고 사냥하는 그림입니다. 좌측의 두 사람이 각각 소의 뿌리와 꼴을 잡아당기며 사냥을 하고 있고 가운데 남자는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의 사람은 등으로 범을 메고 손으로 범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사냥개인 듯합니다. 제4층에서 화면 오른쪽에서 말 위에 앉아있는 당군이
인간 사회에서 밭을 갈아 농사 짓는 것,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사에 보면은 당군은 풍백인 팽우에게 땅을 개간하도록 하여 물과 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성조에게는 궁궐을 짓도록 하고, 고시에게는 농사를 관리하게 하고, 신지에게는 문자를 만들도록 하였으며, 기성에게는 의학을 담당하게 하고, 나흘에는 호족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희에게는 점치는 일을 맡게 하였으며, 우에게는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군이 이제 고조선을 건국한 뒤에 각자 일을 분담합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 뭐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거나 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당군 신화의 내용과 이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림의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습니까? 이창구 박사는 상고사에 등장한 치유 존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이창구 박사가 한중일의 삼국이 숭배해온 군신 치유가 웅족이라는 사실과 당군이 바로 그 후손임을 밝혀내 학계에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창구 박사가 치유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무량사 화상석에 등장하는 그림 두 점 때문입니다. 한 그림에 곰 형상의 남자와 호랑이 형상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호녀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한 그림에는 무지개 아래에 있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 싸움에 패해 넘어져 항복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호인이 당군을 낳았다 그러는데 북한 니지린 학자는 예족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이창구 박사는 중국 문헌에 나오는 치유는 구려의 임금이란 대목과 한당국에 등장하는 웅씨영의 후손은 여족이란 말에서 비로소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치유를 동이 계열의 이족으로 보는데 이 박사는 검을 열자에서 검은 곰, 곧 웅을 뜻한다고 보아 구려족의 웅족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역사의 비밀이 모두 풀렸습니다. 더욱이 무시사당의 곰 현상을 한 치유 그림 한 점은 이러한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창구 박사가 복원한 상고사는 이렇습니다. 무량석, 화상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산동성에 살았던 동이족이 그린 자기 조상들의 그림이며 그들은 그 그림을 통해 당군의 선조가 융족 치유임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웅과 당군 사이에 중국 황제가 능가하는 치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치유는 웅족 혈통이면서 환웅으로부터 신실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다시 당군에게 물려줘서 조선을 건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치유가 환웅과도 싸웠고 치유가 세운 청고국이 나중에 고조선이 당군조선이 그걸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발해만의 조선뿐만 아니라 산동반도서부터 발해만, 만주 이 일대를 고조선 영역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우리 역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